예, 이번 시간에는 2019년 4월 27일 시행한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61번 나가죠. 자, 61번 보시면 여기 무선통신 보조 설비를 구성하는 요 기기에 해당되지 않는 거를 갖다 찾아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누설동축 케이블은 당연히 구성 기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분배기가 나오죠. 그래서 요 분배기는 요 신호균동 분배. 꼭 이거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요 분파기 있죠? 요 분파기는 합성된 신호분리. 또 여기 혼합기. 요 놈은 입력 신호를 조합하는 거죠. 여기 증폭기라는 것은 약한 신호를 갖다가 크게 하기 위해서 증폭시키는 장치를 우리가 증폭기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무선통신 보조설비의 구성기기는 여러 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2차 실기시험에서는 요 분배기, 분파기, 혼합기에 대한 정의로 쓰라고 많이 나오죠. 그래서 아닌 거를 갖다 찾아내니까 여기 요 중계기 있죠. 요 중계기는 어디에 들어가는 그 기기예요? 자동화재 탐지 설비에 들어가는 그 구성 기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다음 62번 가죠. 자, 62번은 여기 누전 경보기에 요 수신부를 갖다가 설치할 수 있는 장소로 옳은 거를 갖다 찾아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누전 경보기 설치 기준을 보면 전격 전류에 따른 누전 경보기의 종류에서 요 전격 전류가 60A를 초과하면은 1급 누전 경보기를 사용하라는 거죠. 즉 이쪽이 50A하고 여기가 40A 하면 둘이 합쳐지니까 여기에다 누전 경보기를 설치하면 1급을 설치해야 되는 거고, 각각 누전 경보기를 별도로 설치할 경우 여기는 각각 보면 60A 이하가 되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여기에 1급도 되고 당연히 2급도 가능하다는 거죠. 이쪽도 마찬가지로 1급 누전 경보기 또는 2급 누전 경보기를 설치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격 전류에 따른 요 누전 경보기의 종류, 60A 초과는 1급, 그다음에 60A 이하는 1급 또는 2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변류기는 5개 인입선의 제1지점의 부하측 또는 2종 접지선 측에 점검이 쉬운 위치에 설치한다는 거. 그다음 변류기를 5개에 설치할 경우에는 반드시 5개형 방수형이죠. 다음에 수신기 설치 제외 장소는 2차 실기시험에서도 종종 쓰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암기를 꼭 해놓으셔야 되죠. 그래서 가연성 가스나 부식성 가스 등 이게 다량 체류하는 장소, 그다음에 화약류를 제조, 저장, 취급하는 장소, 그다음에 습도가 높은 장소, 온도 변화가 급격한 장소, 그다음에 대전류 회로, 고주파 발생 회로 등에 따른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 여기는 그 누전 경보기에 수신부를 설치하면 안 되는 금지 장소죠. 그래서 누전 경보기를 여기는 설치할 수 있는 장소의 수신부. 그래서 온도 변화가 완만한 장소. 여긴 가능하죠. 온도 변화가 급격한 장소는 안 되니까 완만한 장소는 가능한 거죠. 자, 화약류 제조, 저장, 취급 안 되고, 대전류회로, 고주파 발생회로 안 되고, 가연성 증기, 먼지, 가스 등 부식성 가스, 부식성 증기가 다량 체류하는 장소는 안 되는 거죠. 다음 3번 가죠. 자, 63번은 여기 자동화재 속보 설비. 자, 자동화재 속보 설비는 화재가 발생이 되면 그 화재 발생 사실을 갖다가 소방관서에 자동적으로 통보해주는 그러한 그 장치가 바로 자동화재 속보 설비죠. 그래서 이 자동화재 속보 설비는 뭐와 연동이 돼야 되냐? 바로 자동화재 탐지 설비하고 연동이 돼야 되죠. 그리고 화재 발생 상황을 자동적으로 어디에 전달이 되냐? 바로 소방관서죠. 그래서 니은은 소방관서. 그래서 기억에 들어가야 할 내용은 자동화재 탐지 설비,
니은에 들어갈 거는 소방 관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맞는 답은 바로 요 4번이 되겠네요. 자동화재 탐지 설비하고 소방 관서. 그래서 여러분 자동화재 속보 설비 설치 기준 보면은 요 수 있지. 예,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 꼭 여러분 요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죠. 그래서 관계인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을 경우에는 설치 예외인데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것은 노유자 생활시설하고 예, 층수가 30층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은 무조건 관계인이 24시간 상주하더라도 자동화재 속보설비 설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64번 가죠. 자, 64번은 요 비상방송설비예요. 자, 화재 신고를 수신한 후에 필요한 음량으로 화재 발생 상황 및 방송이 개시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몇 초 이하로 해야 되냐. 예, 수신기가 화재를 수신한 후에 10초 이내에 방송이 나가야 되죠. 그리고 2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자, 비상방송 설비의 요 음향장치. 자, 음성 입력은 실외는 시끄러우니까 크게 내보내야 사람이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3W 이상. 실내는 조용하니까 1W 이상이면 되죠. 자, 확성기의 그 수평거리는 25m 이하. 음량 조정기의 그 배선 방식은 업무용, 긴급용, 공통선에서 3선식. 조작 스위치는 공통 0.8에서 1.5m 이하. 자, 화재를 수신한 후, 수신기에서 화재 신호 수신한 후 방송 개시 시간까지는 10초 이하. 다음 65번. 자, 시각 경보기에 매 초당 전멸 주기를 물어본 거죠. 자, 시각 경보기 보면은 복도 같은데, 무대부 같은데 보면 번쩍번쩍 하는 게 바로 시각 경보기죠. 그래서 시각 경보기는 청각 장애인, 즉 귀가 안 들리는 사람 있죠. 이런 사람 우리가 청각 장애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청각 장애인은 경종이나 방송이 나가도 화재 발생 사실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각 경보기. 요거는 1초당 몇 번씩 번쩍거려야 되냐. 1에서 3회죠. 1초 동안. 그래서 요 맞는 답은 1초에 1회 이상 3회 이내에서 요 1번이 맞는 거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전멸 주기는 매 초당 1회에서 3회 이내. 다음 66번. 자, 비상 콘센트 설비의 전원에 대해서 가로 안에 기역, 니은, 디귿에 들어가야 할 내용으로 옳은 거를 갖다 찾는 거죠. 자, 비상전원 설치 대상이에요. 비상 콘센트 설비에서 비상전원 설치 대상. 자, 지하층을 포함하느냐, 제외하느냐. 예, 비상 콘센트 설비는 지하층을 제외한이에요.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제곱 이상이거나 지하층의 바닥 면적 합계가 3000제곱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에는 자가 발전 설비나 비상 전원 수전 설비, 그다음에 전기 저장 장치 요걸로 비상전원을 갖다가 설치해야 되는 거죠. 축전지는 안 돼요. 여러분이 비상 콘센트 설비에서 이 축전지는 전력 소모가 많기 때문에 축전지는 안 되는 거죠. 그것만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비상 전원이 종류가 자가 발전 설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축전지 설비, 그다음에 전기 저장 장치, 비상 전원 수전 설비죠. 또 요 비상 콘센트는 요 축전지 설비는 안 된다는 거죠. 전력 소모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맞는 답은 지하층을 제외한 4번이 바로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비상 콘센트 설비의 요 비상 전원 설치 대상은
지하층을 제외한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 이상, 그다음 지하층의 바닥 면적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 자, 비상전원의 종류는 축전지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 그다음에 전, 비 이렇게 여러분이 머리 글자를 이용하면 되죠. 자, 전, 비. 3번을 가시면 요 자가발전 설비 설치 기준,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침수, 재해로 인한 피해가 없는 피해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한다는 거. 비상 콘센트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어야 되죠. 그다음 요 비상전원이 실내에 설치될 경우에는 그 실내에다가 비상 조명 등 설치한다는 거. 이런 정도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요 공기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죠. 그래서 요 공기관식은요, 어떻게 생긴 거냐면, 여기가 예를 들어서 경계구역이라고 가정을 하면 여기 검출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검출부에서 공기관을, 동관이죠. 동관을 갖다가 이 경계구역 내를 한번 돌려가지고 다시 검출부로 오는 거죠. 중간에서 분기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공기관의 요 노출 부분은 최소 20m 이상이 돼야 돼요.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고요. 자, 공기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 설치 기준. 이 공기관의 노출 부분은 최소 20m 이상. 그 다음에 수평 거리는 15m 이하. 각 부분으로부터, 이건 1.5m, 15m가 1.5m죠. 공기관 사이의 거리도 마찬가지예요. 공기관 상호 거리는 아니죠. 요 공기관하고 각 변과의 요 수평 거리는 요건 1.5m 이내, 즉 1.5m 이하가 돼야 되고, 공기관의 요 상호간의 요 거리는요, 비내화 구조는 6m 이하가 돼야 되고, 내화 구조일 경우에는 9m 이하로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 그림 잘 여러분이 연상하셔서 정리를 좀 해 놓으시면 되죠. 이 교재에는 지금 9m, 6m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 9m, 9m는 내화 구조, 6m는 비내화 구조죠. 공기관은 도중에서 분기하면 안 되고, 공기관의 길이는 100m 이하. 그래서 요 검출부는 5도 이상 경사되면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검출부는 설치 위치가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 이건 뭐 제어부하고 같아요. 다음 68번으로 가죠. 자, 68번은 여기 복도에 설치하는 요 복도 통로 유도 등의 설치 기준인데, 옳은 거를 갖다 찾아내라는 거죠. 자, 여러분이 복도에 보시면 복도에 통로 유도 등이 있어요. 이 복도 벽 쪽에 보면은 이렇게 통로 유도 등이 있죠. 그래서 이 통로 유도등은 보행거리 15m가 아니라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요 2번이 되겠네요. 요거는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 그 다음에 설치 높이죠. 이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m 이하. 그래서 요 복도 통로 유도등하고 요 거실 통로 유도등은 구부러진 모퉁이하고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 복도 통로 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1m 이하. 그다음에 거실 통로 유도등은 1.5m 이상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거실 통로 유도등은 이쪽 천장에 보면 이렇게 두 가닥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선을 해 놓은 게 있어요.
통로 유도등. 요게 거실 통로 유도등이죠. 그래서 이 거실 통로 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1.5m 이상이죠. 그러면 요 계단 통로 유도등, 요거는 설치 높이가 바닥으로부터 1m 이하. 복도 통로 유도등하고 같죠. 69번 가죠. 자, 69번은 요 누전 경보기에 요 차단기구를 설치할 경우 요 개폐부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거를 갖다 찾아내라는 거죠. 자, 개폐부는 정지점이 명확해야 되죠. 위치가 정확해야 돼요. 근데 개폐부는 원활하고 확실하게 동작이 돼야 되죠. 자, 이 개폐부는 자동으로 개폐되면 큰일 나죠. 뭐 작업을 하고 있을 때 자동으로 투입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개폐부는 반드시 이건 수동으로 개폐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수동으로 복귀되지 않아야 된다. 수동으로 복구 안 되면 큰일 나는 거죠. 자동으로 복구가 되지 않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수동하고 자동이 지금 바뀌었네요. 자동으로 복귀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개폐부는 수동으로 개폐되어야 하며 자동적으로 복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69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 쉽게 3번, 4번이 같은 내용인데 전혀 다르죠. 쉽게 여러분이 답을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3번이 맞는 답이 되죠. 다음 70번 가죠. 자, 비상전원 수전 설비에서 여기 보시면 소방회로 전용이라고 그랬죠. 전용. 자, 전용이에요, 일단. 그 다음에 분기 개폐기. 그 다음에 여기 분기 과전류 차단기. 그 다음에 그 밖에 배선용 기기 및 배선을 금속재 외함에다가 수납한 거를 물어본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일단 소방회로 전용이니까 이 공용은 안 되겠죠. 즉 3번은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럼 여기 분기시켰다고 그랬죠. 자, 분기시키면 뭐겠어요? 이거는 분전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1번이 바로 맞는 답이에요. 이건 굳이 여러분이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여기 분자가 들어가니까 당연히 분전반이 되는 거죠. 자, 비상전원 수전설비 용어의 정의 한번 잘 보죠. 자, 소방회로 전용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전용이 들어가야 되죠. 그 다음에 여기 개폐기, 과전류 차단기, 그 다음에 계기, 그 밖에 배선용 기기 배선을 금속재 외함에 그냥 수납한 거죠. 이런 걸 우리가 배전반이라고 그래요. 분전반은 분기자가 꼭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기 소방회로하고 일반회로 겸용이죠. 겸용이면 당연히 공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개폐기, 과전류 차단기, 분기자가 안 들어갔죠. 그러면 배전반. 자, 소방 전용이니까 당연히 전용. 여기 분기자가 들어갔죠. 분기 들어가면 분전반이 되는 거죠. 자, 소방회로하고 일반회로 겸용이에요. 겸용이니까 당연히 공용 분전반이 되는 거죠. 여기도 분기자가 다 들어가죠. 그러니까 공용 분전반. 그래서 소방회로 전용이냐, 소방회로하고 일반회로하고 겸용이냐, 이걸 여러분이 쉽게 여러분이 이 내용을 보면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분기자가 들어가면 분전반이고 분기자가 없으면 배전반이에요. 71번 비상경보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인데 여기 자동식 사이렌이죠. 설명으로 틀린 거를 갖다 찾아내라는 거죠. 자, 지구 음향장치는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는 건 맞는 얘기죠. 음향장치는 정적 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자동식 사이렌 설비는 화재 발생 상황을 사이렌 또는 경종으로 경보하는, 경종은 안 들어가죠. 경종은 비상 벨 설비예요. 그래서 3번이 바로 틀린 답이죠. 자, 음량은 1m 떨어진 위치에서 90dB 이상. 다음 72번 가죠. 자, 72번은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발신기 설치 기준인데 틀린 거 찾아내라는 거죠. 자, 조작 스위치 공통이죠. 0.8m 이상 1.5m 이하. 이거 맞는 얘기.
자, 발신기 설치 기준이에요. 자, 복도나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요 40m 이상일 경우에는 발신기 추가 설치하는 거 이거 맞죠? 40m 이상일 경우. 그다음에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 자, 발신기는 수평거리가 30m가 아니고 25m 이하죠. 그래서 3번이 바로 틀린 답이 되는 거죠. 네, 위치 표시 등의 불빛은 부착면으로부터 15도, 부착 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 등으로 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죠. 다음 73번 가죠. 자, 73번은 요 무선통신 보조 설비에서 요 증폭기에서 시험 잘 나오는 것이 비상전원 용량이에요. 이게 30분 이상이죠. 자,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요 축전지나 교류 전압의 옥내 간선으로 하는 건 맞죠. 자, 증폭기 전면에는 주 회로의 그 전원이 정상인지 여부를 갖다가 표시할 수 있는 표시등하고 전압계. 요것도 2차 실기에 가면 가로놓기로 종종 나와요. 그래서 증폭기라 함은 2개 이상의 입력 신호를 원하는 비율로 조합한 출력이 발생하는 장치. 증폭기는 약한 그 소리를 크게 내는 크게 내는 거죠. 그래서 그 3번이 바로 틀린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2개 이상의 입력 신호를 원하는 비율로 조합한 출력이 하도록 하는 장치. 요게 뭐예요, 요게? 요건 혼합기죠. 혼합기. 무선 통신 보조 설비에서 요 증폭기의 비상 전원 용량. 이건 꼭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건 대부분 다 20분 이상인데 요거 30분 이상이 되는 거죠. 다음 74번 가죠. 자, 74번은 요 휴대용 비상 조명 등을 비치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물. 자, 휴비는요, 여러분이 그 호텔이나 여관, 여인숙, 요 숙박시설이죠. 그래서 이 숙박시설은 당연히 휴대용 비상 조명 등 설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중 이용업소 있죠. 뭐 노래 연습장이나 고시원업이나 뭐 비디오물 감상실업, 영화 상영은 아니죠. 이런 거 다중 이용업소는 당연히 들어가요. 여기는 객실이나 구획된 실마다 하나씩. 그래서 설치 개수는 1개 이상. 그 다음에 지하 상가하고 지하 역사죠. 여기는 위험도가 제일 높은 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25m마다 3개 이상. 그 다음에 백화점, 대형점, 쇼핑센터, 영화 상영관, 100대 영쇼라고 하죠. 백화점. 그 다음에 대규모 점포, 즉 대형점, 영화 상영관, 그 다음에 쇼핑센터. 여기는 보행거리가 50m 이내마다 3개 이상이죠. 그러니까 지하 역사나 지하 상가가 더 많이 설치되는 거죠.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비조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거, 휴대용. 숙박시설은 당연히 해야 되죠. 의료시설은 해당이 안 되죠. 영화상영관 해당이 되고 다중이용업소 해당이 되죠. 그래서 휴비는 설치 높이가 바닥으로부터 0.5m 이상 1.5m 이하. 어둠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사용 시 자동 점등. 자, 여러분 지하 역사에 가면 이 벽 쪽에 이렇게 휴대용 비상 조명등 거리가 있어요. 이게 휴대용 비상 조명등이 이렇게 3개 있죠. 지하 역사에 보면 이게 몇 미터마다 보행거리 25m마다 있어요. 이쪽에 또 휴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휴비를 이렇게 꺼내면 바로 점등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집에 훔쳐가 봐야 사용도 할 수가 없어요. 계속 불이 들어오니까 건전지가 금방 나가죠. 그래서 사용 시 이건 꺼내면 자동으로 점등이 돼야 돼요. 외함은 난연 성능이 있어야 되고,
건전지는 방전 방지 조치, 충전식 배터리는 상시 충전되도록 할 것. 배터리 용량은 20분 이상. 다음 75번 가죠. 자, 비상 콘센트를 보호하기 위한 요 보호함의 설치 기준이죠. 그래서 여러분, 비상 콘센트는 지하철 역사에 가도 있어요. 보시면 여기 문이 있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비상 콘센트라고 쓰여 있어요. 그래서 보호함 상부에 여기에는 적색등이 또 있죠. 그래서 보호함 상부에는 위치를 표시하는 적색의 표시등 설치해야 되죠. 자, 보호함을 쉽게 개폐할 수 있는 요 문을 갖다 설치를 해줘야 돼요. 보호함 표면에는 비상 콘센트라고 표시를 해줘야 되고요. 요 문을 갖다 열면 이 안에는 여기에 NFB가 있죠. 배선용 차단기 있고 여기에는 플러그 접속기, 단상 2선식이죠. 여기 이제 접지할 수 있는 접지선이 있고 3선식이 아니고 지금 2선식만 해당이 돼요. 220V. 자, 보호함을 옥내 소화전 함 등하고 접속해서 설치할 경우에는 옥내 소화전 함 등의 위치 표시 등하고 겸용할 수 없다가 아니고 겸용할 수 있죠. 즉 옥내 소화전 함 상부에 이게 설치되면은 위치 표시 등을 별도로 안 해도 된다는 거죠. 다음 76번 가죠. 자, 비상 콘센트 보호함 쉽게 개폐할 수 있는 문 설치, 비상 콘센트라고 한 표지 설치, 그다음에 적색의 표시 등, 그다음에 비상 콘센트 설치 높이 0.8m 이상 1.5m 이하. 자, 이 비상 콘센트의 그 전원 회로는요, 단상교류죠. 전압은 AC 220V, 공급 용량 1.5kVA 이상, 플러그 접속기는 접지형 2극을 사용하죠. 자, 비상 방송 설비에서 실외의 확성기의 그 음성 입력은 최소 몇 와트? 시끄럽죠, 실외는. 그래서 3와트 이상은 돼야 사람이 들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4번이 답이죠. 실내는 1와트 이상이죠. 그래서 확성기의 음성 입력, 실외 3와트 이상, 실내 1와트 이상, 수평거리 25m 이하, 음량 조정기의 그 배선 방식은 3선식, 조작 스위치는 0.8m 이상 1.5m 이하, 화재를 수신한 후에 비상방송이 개시되는 시간은 10초 이하. 다음 77번 가죠. 자, 자동화재 탐지 설비에서 요 감지기 사이에 그 회로의 배선을 송배전 방식으로 하고 감지기 말단에 종단 저항을 설치하는 이유를 물어본 거죠. 자, 여러분이 발신기 함 내부를 열어보면 여기 단자대가 있죠. 한번 여러분이 열어보세요. 뭐 그 열어본다고 큰 뭐 이상현상이 생기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 하나가 회로선이 가고 하나는 공통선이 가죠. 그래서 여기 감지기가 있어요. 각 뭐 실별로. 그래서 회로선이 한 가닥 가서 연결해주고 쭉 가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통선이죠. 공통선이 또 가는 거예요. 다 연결하고 이게 발신기함 내부로 들어오죠. 내부에 들어가지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종단 저항을 갖다가 설치하는 거죠. 그래서 이 종단 저항을 설치하는 이유는 감지기 회로의 이 단선 여부를 갖다가 확인하기 위해서 쉽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감지기 요 말단에 요 종단 저항을 설치하는 이유는 회로의 도통 시험을 하기 위해서 요 1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는 거죠. 만약 이거를 요 종단 저항을 설치 안 해놓고 개로 하면은 수신기에서 단선이 떠요. 종단 저항을 연결해 놓으면 미세한 동작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수신기에서 단선 표시가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여러분이 자동화재 탐지 설비에서 요 배선의 그 기준인데요. 자, 아날로그 방식하고 요 다신호 방식, 그다음에 요 R형 수신기를 그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쉴드선, 그 절연선이 보면 이렇게 그 약간 그 철로 된 이렇게 쉴드선이 있어요. 요 쉴드선을 갖다 사용하는 이유는 전자파 방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쉴드선을 사용한다는 거. 그다음에 감지기 회로의 도통 시험을 위한 요 종단장 설치를 한다는 거. 그다음에 하나의 공통선에 접속할 수 있는 회로선은 7개 이하죠. 종단 감지기의 요 전격 전압은 80% 이상. 그다음에 감지기 회로의 요 전로 저항은 55옴 이하. 감지기 회로의 그 배선 방식은 송배전식. 그다음에 전원 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배선 상호 간의 절연 저항 값은 0.1 메가옴 이상. 78번 가죠. 자, 비상 경보 설비의 그 화재 안전 기준인데, 화재 발생 상황을 단독으로, 즉 수신기 거치지 않고 자기 스스로 단독으로 감지해서 자체 내에 내장된 음향 장치로 경보하는 감지기가 뭐냐? 이게 바로 단독 경보용 감지기죠. 이건 주택에 주로 많이 설치가 되는 거죠. 비상 벨 설비, 화재 발생 상황을 경종으로 경보하는 설비, 자동식 사이렌 설비, 화재 발생 상황을 사이렌으로 경보하는 설비. 요 단독 경보용 감지기는 단독으로 화재를 감지해서 그대로 자체적으로 음향을 내주는 거죠. 자, 발신기는 화재 발생 신호를 수동으로 발신하는 장치. 수신기는 화재 신호를 직접 수신해서 화재 발생 표시하고 경보를 해주는 거죠. 79번 가죠. 자, 79번은 비상전원의 용량이 최소 10분이 아닌 거를 갖다 찾아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해설 쪽에 보면 요 비상전원 용량 나오죠. 그래서 여기 경보설비 보면 자동화재 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 화재 속보설비는 감시 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에 10분 이상 경보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10분 이상은 경보설비 중에서 요 비상경보설비가 여기에 해당이 되죠. 아닌 거 찾는 거예요. 아닌 거. 비상경보설비 해당이 되고 자동화재 속보설비 들어가고 자동화재 탐지설비. 요 무선통신 보조설비는 자동화재 탐지설비도 아니고 요거는 소화 활동설비에 해당되는 거죠. 그다음에 유도등 비상 콘센트 설비, 그다음에 소화 설비, 제연 설비는 대부분 다 20분 이상이에요. 무통에서 요 증폭기는 30분 이상. 그다음에 유도등의 작동 용량이 60분 이상이 돼야 되는 장소는 11층 이상. 지하층, 무창층으로서 도매시장, 소매시장, 여객 자동차 터미널, 지하상가, 지하역사에서 도소여지지. 이건 지하층이나 무창층일 경우죠. 다음 80번 가죠. 자, 이 80번은 유도등의 요 비상전의 용량을 60분 이상으로 해야 되는 거. 금방 앞에서 설명했던 거죠. 11층 이상하고 지하층, 그 다음에 요 무창층으로서 도매시장, 소매시장, 여객 자동차 터미널, 지하상가, 지하역사라고 그랬죠. 요 두 가지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층수가 10층이 아니고 11층 이상이죠. 지하층으로서 도매시장, 2번이 바로 해당이 되는 거죠. 틀린 거 찾는 거예요. 맞는 거 찾는 게 아니고. 요 지하층으로 요 도매시장은 해당이 되는 거죠. 무창층으로서 여객 자동차 터미널 들어가죠.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닌 것은 층수가
10층 이하의 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비상전원 용량 이것도 여러 번 여러분이 읽어보셔야 돼요. 예,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